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국장TV입니다. 자, 실장님, 오늘의 주제인 그 교통사고 2주 진단으로도 1,000만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썸네일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유국장 TV 이번 영상 주제였죠? 예, 그때 영상 꽤 많이 터졌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주제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시청자 및 구독자의 반응도 상당히 좋아서 약 한 100만 가까운 그 조회수가 나온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6년 전의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난 현 시점과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달라진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2025년도에 기준을 해서 다시 정리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촬영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국장 TV의 원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좀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후에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때 교통사고 처리의 정보 전달의 역할에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교통사고 2주 진단으로도 1,000만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데요. 받을 수 있죠. 예, 받을 수는 있는데 그냥 노력 없이는 안 되죠. 노력도 좀 하고 또 지식도 조금은 축적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금액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고가 나게 되면 큰 골절상이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진단 뭐 2주 3주 뭐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자, 서울 시내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이 많고 길도 많이 밀려서 어지간한 사고가 나면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다행인 것이죠. 접촉 사고가 나면 진단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에 뭐 차량이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요. 아, 국장님, 이런 경우는 네. 보통 병원에 가면 진단 2주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눈 감고 내는 진단 뭐 2주 3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진단 뭐 2주 진단이나 3주 진단 의미가 비슷합니다. 예, 기간만 1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입원하지 않으면 뭐 한 50만원, 100만원 뭐 이 사이에서 또 입원을 하게 되면 100만원에서 뭐 한 150만원 정도 주고 합의를 하려고들 합니다. 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합의를 하고 교통사고 건을 종결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뭐 하나요? 제가 향후치료비와 병원 비용 등을 좀 챙겨서 좀 드릴 테니까 합의하시고 그 돈으로 치료도 좀 받으시고 몸보신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업무에 복귀를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그 피해자들은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형적인 조기 합의의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겠죠. 자, 우선은 오늘의 주제가 교통사고 2주 진단으로도 1,000만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아주 경미한 사고는 뭐 안 되겠죠, 실장님? 네, 그렇죠. 그렇죠.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차량 견적이 100만원 이하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럼 100만원 정도면 범퍼가 깨진 정도인가요? 그런 경우는 고급 차량이 아닌 범퍼의 손상으로 교환되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고로 내 몸에 크게 이상이 왔다고 보험회사에다 이야기한다면 그건 좀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 그래서 아래 3가지 정도의 조건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피해 차량의 견적이 약 한 200만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주 너무 경미한 사고는 좀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견적이 뭐 30만 원, 40만 원 이런 경우의 사고로 피해자가 뭐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설득력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 차량의 견적은 그래도 약 한 200만 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차를 제외한 그런 국내 차량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사고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에서 과실상계가 되겠고 보상금에서도 깎여져서 공제가 되므로 가능하면 과실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중요하죠. 자, 소득입니다. 급여죠. 급여가 약 500에서 6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 조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10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식이 있거나 그런 대처 방향을 피해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는 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별 생각 없이 합의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100만 원 정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더 받을 수 있었겠네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합의를 실장님은 한 겁니다. 네. 그때. 그런 후에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합의 후에 몸이 시름시름 아프거나 해서 병원에 가서 뭐 물리치료도 하고 뭐 치료비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받은 100만 원은 합의금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있지 않았겠어요?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 권리를 충분히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인 교통사고 2주 진단으로도 이런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합의금을 그냥 주는 보험회사는 없겠죠. 보통 교통사고 후에 진단 병명이 접촉사고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뭐 거의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골절이 없는 경우는 염좌라는 병명이 나오는데요. 뭐 요추부 염좌, 뭐 경추부 염좌 이런 식이죠, 실장님. 염좌라는 것은 보통 그 인대나 근육 등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염좌라는 병명은 목이나 허리에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목이나 허리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염좌라는 병명으로 합의금을 산정을 해서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합의금을 주는 겁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해서 합의금 1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일이 뭐 업무가 바쁜 사람이나 이런 것을 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람은 또 그렇게 그 정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고 퇴원하고 정리를 합니다. 뭐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실장님. 자, 보험사와 합의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합의가 잘못된 합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네. 자, 이렇게 보험회사와 일정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정밀검사 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에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아래와 같은 경우로 내 몸 상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사고 후에 일정 기간이죠. 자, 약 한 1, 2주 정도를 치료를 해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거나 또 몸의 회복 속도가 느리다든가 또 뭐 팔 혹은 다리 쪽으로 뭐 방사통이나 또 저림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꼭 정밀검사죠. MRI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유증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검사 결과 어떠한 병명이 추가가 된다면 내 합의금이 상승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후유증이 걱정이 되거나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고 싶다면 통상적으로 많이 아픈 부위 한 곳 정도는 정밀검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고 후에 병원에서 찍는 그 최초에 찍는 엑스레이 있죠. 여기에서는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이 됩니다. 병원 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뭐 정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MRI를 찍으면 신경 손상이나 추간판 탈출증이죠. 디스크죠. 인대 손상 또 아주 미세한 골절들이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촬영을 꼭 찍어야 합니다. 이게 나를 위한 길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실장님, 그때 MRI 당시에 그 사고 났을 때 찍어 보았나요? 안 찍었으니까 그 100만 원 정도 그 합의를 한 것이죠. 네, 그때 엑스레이는 확실히 찍었었는데 다른 정밀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겁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들은 대다수 엑스레이를 찍고 와서 약간의 그 디스크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충 어느 정도는 맞아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합니다. 서서 걷는 이런 동물이기 때문에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MRI 찍으면 뭐 대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목이나 허리 디스크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디스크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퇴행성으로 오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MRI 촬영을 해서 신경 손상이나 미세한 골절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참 다행인 것이죠. 이렇게 MRI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디스크가 없으면 정상인 것이죠. 참으로 다행인 거죠. 만약에 디스크가 있다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명을 진단서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국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안 했으니 그런 평가를 받아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 MRI 안 했으니까요. 어떤 그런 결과를 받아보지 못한 것이죠. 엑스레이나 MRI의 결과를 보고 병원에서 무조건 이것이 기형증이다, 퇴행성이다 라고 못을 박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좀 있었겠지만 이것은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충격이 가해진 만큼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저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었겠네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식이 모자라거나 대응 방법을 몰라서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좀 아깝죠? 그러나 아깝지만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린 분도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만족했던 그런 사람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뜻밖의 행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1000만 원 이상도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조금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MRI를 찍을 때 MRI를 한다고 한다면 병원에서는 썩 좋아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몸이 많이 아플 경우에는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목이나 허리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의사들이 찍어준다고 합니다. 허리나 목, 이 중에서 좀 더 많이 아픈 부위를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MRI 찍는 비용도 예. 그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치료비에는 검사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질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곧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무래도 보험회사 눈치를 좀 보죠. 왜 그러냐면 병원에 지급 보증을 해서 치료비를 주는 것은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그쪽으로 기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 병원에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툼이 있고 또 서로의 주장이 다를 경우에는 이것은 뭐 퇴행성이다, 아니면 이것은 사고로 인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툼이 좀 있을 때 제일 원만한 방법이 5대5로 하자 해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전부터 있었는데 라고 보험회사에서 몰아간다면, 그러면 예전부터 있었다고 보험회사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전에는 안 아팠는데 MRI를 찍은 적도 없는데 보험회사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MRI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전에 MRI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고의 유형이 아주 컸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의 견적이 뭐 한 7, 800만 원 나왔다. 이런 대형 사고인데 아무리 내가 디스크 질환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내 몸에 충격이 전혀 안 갔었겠어요? 충분히 갈 수 있죠. 그런 문제는 사안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급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유장애 이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실장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연봉 한 7천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월 한 580만 원 되죠. 이렇게 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급여가 580만 원이면 보통 2주 진단이 나오면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뭐 약 한 일주일에서 14일 정도 입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회사 안 나왔다고 월급 안 주지 않거든요. 대부분 월급을 다 줍니다. 회사에서도 받고 또 보험회사에서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고 못 주겠다고 할 겁니다. 지급 기준에 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인데요.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라는 병명은 우리 몸에 장애가 23%라는 장애가 있다는 장애율표에 나와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장애율표죠. 이 사람은 맥브라이드는 서양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골절이 생겨서 장애가 남는다면 몇 프로다.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몇 프로다. 이렇게 장애의 기준을 책자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추간판 탈출증 장애는 23% 장애를 인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인데요. 아까 말씀을 제가 하기를 다툼이 있고 애매한 경우에는 5대5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퇴행성 끼가 있다고 한다면 50%만 인정한다고 한다면 11.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야기의 논점에 가깝게 가야 하니까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5대5 하자 했으니 50%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사고 난 적도 없는데요. 그럼 11.5%가 장애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간이겠죠.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영구장애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장애 기간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약 5, 6년 전에는 뭐 2년 정도 한시 인정을 했지만 요 근래에는 또 그것도 쉽지 않고 1년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한 경우나 아니면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고 정밀검사에서 디스크 소견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진단서가 발급된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급여를 580만 되시는 분이 11.5%를 곱하게 되면 그럼 금액이 나오죠. 66만 7천 원이 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곱하기 개월수를 해야 합니다. 1년간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자, 1년간 12개월을 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돈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그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개월치를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80만 원 급여에다가 11.5%죠. 아까 장애율입니다. 그러면 66만 7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1년간의 호프만 지수가 11.6858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죠? 실장님, 여기 보면은 779만 4,428원이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후유장애, 즉 디스크로 인한 장애로 나오는 금액입니다. 허리나 목 디스크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피해자가 2주간 입원을 했죠? 실장님.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휴업급여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약 29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후유장애와 일실수익을 합하게 되면 1069만 4,428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세세한 것은 따지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좀 빠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 있습니다. 위자료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위자료는 너무나 적습니다. 지급 기준대로 주는 것인데 약 20만 원 정도 적용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자료까지 해서 약 1089만 4,428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가 순순히 주겠어요? 협상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보험회사도 피해자와 협상해서 좀 깎는 맛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똑똑한 친구나 또 사회에서 그 좀 깐깐하게 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장님. 네. 뭐 자기 주장 좀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합니다. 그렇게 사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교통사고나 진단이 2주 나왔다, 3주 나왔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기준을 잡았던 것은 급여가 580만 원인 것이죠. 실장님 위에서 말씀드렸죠. 네. 자, 예를 들어서 고액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 금액이 비례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급여 580만 원 부분만 변경해서 적용한 후에 계산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금액을 변경을 하는 것이죠. 자기 월급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아주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한테는 보험회사 못 당합니다. 오늘 영상이 자기 자신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권리들을 찾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단 2주 진단으로도 1,000만 원 이상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충분히 1,000만 원 이상도 받을 수가 있고 꼭 1,000만 원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이나 150만 원 받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8,900만 원을 받으면 어때요? 100만 원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교통사고가 나서 내 몸이 다치잖아요. 솔직히 100만 원어치만 다치겠어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보험회사는 기계적으로 그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 권리를 다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그동안 교통사고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리고 정보가 없어서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해버리는 이런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내 권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장님 어때요? 이제는 결론인데요. 오늘은 5, 6년 전에 비해서 보험사 그 배상 기준이 조금 달라진 점도 있고요. 2025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버전으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번 영상이죠. 예전에 한 5년 전에 찍었던 겁니다. 그걸 기초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했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 아주 좀 어려운 그런 의학적인 또 법률적인 것이 좀 나오면 이해를 좀 못한 적도 있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만큼 피해자들도 SNS의 영향력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오늘 영상에서는 급여를 580만 원 기준으로 하셨는데 네. 급여가 월 1,000만 원 이상인 피해자들은 그럼 지급 계산되어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금액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장애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하셨는데 네. 만약 2년간의 장애를 인정받으면 이것 또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늘어납니다. 자, 실장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 주었는데요. 산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급여가 2배가 되면 합의금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장애 기간이 늘어나면 받는 금액이 상승하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끈질기게 협상하는 피해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는 이걸 처리하는데 녹록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실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